그래서 56쪽에 보면 해학과 풍자 나와 있는데 둘의 공통점은 뭐야? 웃음이죠, 그죠? 그래서 해학, 풍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둘 다 웃긴 거예요. 근데 이제 해학은 여기 이제 뭐가 없어요? 여기 이제 비판이 있죠. 얘는 이제 비판이 없어요. 비판적인 게 없어요. 뭐 웃기고 자빠지고 뭐 이런 거. 그래서 얘는 이제 대상에 대해서 이제 동정적이에요.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대상에 대해서. 그래서 대상에 대해서 얘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데 풍자는 이제 대상을 이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래서 이 웃음을 자아내는 방법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거기 이제 56쪽에 나와 있는 이제 말장난입니다. 밤, 꿀밤 뭐 그죠? 이거 뭐라 그래? 언어 유희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왼쪽에 보면 거기 언어 유희 뭐 나와 있죠, 맨 마지막에.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하면 이제 판소리계 소설 나와 있는데, 판소리계 소설은 판소리 대본이 판소리, 사설이, 소설로 종착된 작품입니다. 판소리가 먼저예요? 판소리, 소설이 먼저예요? 판소리가 먼저입니다. 그죠? 판소리는 이제 어떻게 이루어져? 이게 이제 이거 뭐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판소리는 이제 창, 안일이, 그다음에 이제 발림 뭐 이렇게 이루어지죠. 그래서 창 이거 뭐예요? 노래 부분이고 안일이는 이건 뭐예요? 이제 사설 부분, 이야기 부분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발림은 요건 이제 동작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 판소리가 이제 뭐로 굳어져요? 소설로 굳어집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판소리계 소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흥부정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판소리계 소설 같은 경우에 맨 처음에 이제 뭐가 나와요? 이제 근원설화라는 게 있죠. 그래서 흥부전의 근원설화는 뭐라고 그래요? 이거 이제 방위설화라고 그래요. 방위설화라고. 이 방위가 이제 형 이름이고 뭐 동생 이름은 나도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이제 거꾸로지. 원래는 흥부전에서는 누가 착한 애야? 동생이 착한 애잖아. 근데 여기서 이제 형이 착한 애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원설화가 이제 나중에 뭐가 돼요? 이제 판소리로 발전을 해요. 판소리가 바로 뭐예요? 여기 흥보가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이제 나중에 뭐가 돼요? 판소리계 소설이 됩니다. 판소리계 소설이 뭐라고 불려요? 이게 이제 흥보 전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게 이제 그 현대소설 넘어오기 전에 신소설이라는 장르로 잠깐 그 고전소설에서 이제 현대소설로 넘어오면서 1890년대 뭐 약간 그 우리나라 최초의 현대소설이 이제 1910년에 이광수의 무정이라고 오는데 그 전에 이제 잠깐 그러니까 넘어오는 어떤 과도기적 소설 요걸 이제 흥부전에서 뭐라고 불려요? 요걸 이제 연의각이라는 이름을 써요. 연의각은 뭐냐면 이건 제비의 다리 뭐 이런 뜻이죠. 이게 이제 흥부전의 신소설 이름이에요. 학교 선생님이 해주시면은 외우고요. 요거는 시험에 잘 내죠. 방위설화는 흥부전의 근원설화가 뭐냐고 이거. 방위설화는 잘 냅니다. 요거는 좀 외워놓으시면 좋죠. 그래서 이게 판소리계 소설이 발전된 단계입니다. 발전 단계 요거 외워놓으셔요. 오케이? 근원설화 특히 요거 근원설화는 외우십시오. 그래서 조선 후기의 서민의식을 폭넓게 담아냈다고 평가받고 있고 판소리의 영향으로 그렇죠. 이게 이제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이에요. 그죠? 특징. 첫 번째 뭐예요? 운율감이 나타납니다. 이게 노래에서 온 거다 보니까 이제 운율감이 나타나죠. 이거 이제 같은 말로 이걸 뭐라고 그래? 이제 운문체라는 말을 쓰고 율문체라는 말도 써요. 어떤 문제나 뭐 이런 데 율문체라는 말을 씁니다. 대부분 몇 번 정도 끊어 읽기가 편해? 한 4번 정도 끊어 읽기가 편해요. 그래서 4원보의 율격을 보인다. 이렇게도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판소리 창자의 말투가 나와서 서술자가 독자에게 말을 거는 듯한 표현. 이걸 뭐라고 그래요? 서술자의 개입이라는 말을 쓰죠. 같은 말 이걸 뭐라고 해요?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얘기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판소리계 소설은 이런 게 나타납니다. 또한 판소리가 서민층에서 양반층으로 확대되어 폭넓게 향유된 까닭에 다양한 계층의 언어가 뒤섞여 나타납니다. 그렇죠. 다양한 계층의 언어가 나타납니다. 다양한 계층의 언어라는 건 또 뭐냐? 이제 뭐하고 뭐가 짬뽕돼 있는가요? 평민 언어하고 평민 언어는 근데 이제 주로 뭘 따지냐면은 이제 평민층의 언어지. 이게 이제 주로 이제 비속어 같은 걸 많이 평민의 언어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양반의 어떤 말투, 양반어. 이거 이제 뭐예요? 이제 한자어 같은 거 이걸 이제 양반어투라고 얘기합니다. 한자어. 그래서 비속어와 한자어가 혼재되어 나타난다도 같은 말입니다. 이 말이에요. 같은 말이 알겠어요? 양반 언어와 평민 언어가 혼재되어 나타난다나, 뭐 다양한 계층 언어가 같이 나타난다나, 비속어나 한자어가 같이 나타난다나, 그 말이고 같은 말을 씁니다. 오케이? 그래서 특징 요거 잘 알아보세요. 운율감, 서술자의 개입, 다양한 계층의 언어. 지금 방금 전에 했던 거 있죠? 말장난하는 거 있지? 이거 뭐라고 그래? 이것도? 풍자와 해악도 이거 특징이 알겠어요? 풍자와 해악도 썼다? 뭐 풍자와 해악, 그렇죠. 이것도 이제 특징이죠. 풍자와 해악. 이것도 이제 특징이에요. 그래서 밑에 보면 이제 해악과 풍자 나와 있는데, 방금 전에 했던 겁니다. 해악은 인물이나 상황을 익살스럽고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풍자는 부정적 대상과 현실을 비꼬아서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해악은 이제 대상에 대해서 약간 동정적이고 동정과 긍정을 해요. 근데 이제 풍자는 대상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으로 말하고. 자, 밑으로 내려가서 밑으로 뭐 필요 없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와서 판소리 개소설 또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판소리 개소설 지금 여기 흥버전 또 뭐 있어요? 뭐 대충 기억나는 거 한번 해봐요. 그렇지, 심청전 있죠. 또 춘향전이 있죠. 그렇지. 그렇지, 별주부전 있어요. 맞아. 그 4개 정도가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고, 적벽가 뭐 입도 있는데, 적벽가도 있는데 그 이제 삼국지에서 이제 나온 건데, 그거는 이제 시험에 잘 안 나와요. 고등학교 때 뭐 잘 안 나오고, 뭐 한 4개 정도가 많이 나오죠. 자, 오른쪽으로 가서 거기 개념 확인, 판소리계 소설에 대한 설명, 오르면 O, 틀리면 X. 판소리계 소설은 훗날 판소리 형성에 틀렸죠. 소설이 판소리에 영향을 준 게 아니고 뭐예요? 판소리가 소설에 영향을 주고, 이게 전승 과정이 이렇게 돼요. 판소리가 먼저예요, 소설보다. 그래서 그다음 판소리계 소설에 다양한 계층 언어가 뒤섞여 나타난다. 맞죠? 그 다음에 2번 알맞은 말 써라. 하악과 풍자 모두 웃음을 유발하는데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해악은 대상에 대한 연민과 애정의 시선이 담겼지만 풍자는 대상에 대한 비판의 의도가 들어있다. 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58쪽 관련은 이제 판소리계 소설, 공문 소설입니다. 해학적, 풍자적, 교훈적, 배경, 시간은 조선 후기, 공간은 전라도와 경상도 경계 부근의 마을입니다. 주제, 형제 간의 우애와 권선징악입니다. 이건 이제 표면적 주제고, 형제 간의 우애, 그 다음에 뭐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 뭐 권선징악 이런 거 이제 표면적인 주제고요. 이면적 주제는 바로 뭐예요? 이게 이제 빈부 간의 갈등, 또 같은 말 이걸 뭐라고 그래요? 빈부 간의 갈등, 이거를 이제 계층의 어떤 사회 계급의 분화, 뭐 이렇게 조선 후기 자본주의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뭐 화폐 경제의 발달 뭐 이런 걸 통해서 뭐가 나타나요? 그 계급 간의 어떤 갈등 이런 게 나타납니다. 그게 여기에 보여요. 오케이? 그 같은 양반이라도 흥부는 뭐야? 몰락해버리잖아요. 그래서 몰락 양반들의 모습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웃음을 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표면적 주제, 이면적 주제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다음 특징, 해학적 표현과 웃음을 표현합니다. 그렇죠. 아까 얘기했잖아. 그다음 그 특징 두 번째, 조선 후기 사회상과 세태가 반영됩니다. 조선 후기 사회상은 바로 뭘 말하는 거예요? 양반 계급의 몰락, 계급의 뭐 분화, 뭐 일부 양반의 어떤 양반 계급의 몰락, 그다음 뭐 계급 간의 갈등, 또 무슨 주의? 뭐 황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 뭐 이런 것들이 조선 후기 사회상을 나타냅니다. 세태는 뭐예요? 세상의 모습을 세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이제 뭐 세태 소설 뭐 이런 말도 쓰는데. 구성은 다 알죠? 뭐 발단 전개, 위기 결정, 결말 그래가지고 뭐 소설은 5단계로 돼 있고요. 이게 소설마다 좀 다른데 놀부하고 흥부하고 형제잖아. 성도 어떤 데 보면 이제 박씨로 나오는 데도 있고 어떤 데 보면 이제 연씨로 나오는 데도 있고 제비연자 써가지고 이제 박씨가 좀 많죠. 박놀부, 박흥부 뭐 약간 박씨로. 여기 우리 교과서에 실려 있는 건 여기 전개 부분 여기 그렇죠. 이제 매 맞고 들어오는 장면하고 몇 번 파는 장면 여기고요. 결말은 글쎄요. 결말은 나는 좀 다르게 봤는데 놀부가 그냥 망하고 끝나지 않아. 이게 개가천선까지 하나? 그치? 나도 뭐 안 하는 것 같은데 뭐 그렇다니까 뭐 하나보다 뭐 이게 판본별로 좀 달라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 뭐 서울 쪽에서 주로 이제 돌아다니는 판본을 이제 경판본이라고 그러고 저기 뭐 지방에서 돌아다니는 이런 건 뭐 완판본 뭐 이랬는데 뭐 심청전도 그렇고 흥부전도 그렇고요. 이게 판본별로 조금씩 내용이 달라서 춘향전도 마찬가지죠. 춘향전도 이게 약간 그 동네마다 소설 내용이 조금 달라져요. 그다음에 거기 작품 해제 뭐 보면 판소리 소설 좀 나와 있고요. 여기가 이제 매품 파는 장면인데 그래서 극심한 가난에 처한 서민들의 생활이 잘 나타나 있으며 이를 심각하거나 그 비극적 분위기로 그리지 않고 이게 중요하죠. 이게 지금 삶이 힘들어가지고 남 대신에 이제 매를 맞아주러 가는 장면이잖아요. 근데도 비극적이지 않고 어때요? 해학적인 분위기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웃음이 나타난다라고 해요. 자, 오른쪽으로 와서 바로 볼게요. 59쪽에 보면 그렇죠. 거기 나와 있네요. 흥보조는 형성 과정이라고 교과서 학습 오른쪽 위에 근원서라 뭐라고요? 방위서라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방위서라. 중요합니다 이거. 박타는 처녀 이건 잘 안 나오고 박타는 처녀는 잘 안 나오고 방위서라가 좀 잘 나오죠. 옛날 어떤 학교에서 있잖아요. 이거 시험에 냈는데 이게 점이 찍혀버린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그게 무슨 설화가 됐어? 방아설화가 됐어요. 방아설화. 맞아요? 틀려요? 틀려야지 정상이잖아 이게. 그러니까 이게 틀리고 오르라고 그래도 얘가 이걸 보는 거야. 이제 자기는 방이설화라고 했는데 방아라고 찍혀있으니까 그 방아 이게 틀려. 근데 이제 밑에 더 읽어보면 4번이 더 그지 같은 답이 있긴 있었거든. 이게 2번인가 그랬고 아직도 기억나는데 선지가. 근데 이거는 그냥 점이었을 뿐이고 이런 시험이 어딨어. 말도 안 되는 학교 시험이었지요. 그 내가 우겨보라고 그랬는데 안 되더라고. 그냥 뭐 처음부터 잘 풀어야지. 그러니까 아니 그냥 요령껏 풀라는 거야. 요령껏 이게 그런 문제도 있어. 학교 시험 보는데 이게 나 그래서 이놈 방위설하면 뭐 방아설화가 생각나가지고 뭐 다른 건 필요 없고요. 그다음 바로 본문을 보겠습니다. 거기 이것이 핵심 나와 있잖아.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 아까 했죠.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양반 언어와 뭐 평민 언어의 혼재, 그다음에 뭐 이렇게 아까 했던 거 뭐 운문체, 율문체, 소설자의 개인 뭐 이런 거. 자, 앞부분 줄거리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심술부준 형 놀보에게 여기 또 놀보네. 여기도 그렇지. 어떤 데로 놀부라고 하는 데도 있죠. 놀부, 노흥부. 몰라. 그것도 이제 그때 달라요. 놀보, 놀부 뭐.
그래서 놀보에게 쫓겨난 흥부는 열심히 노력하지만 가난을 벗어나지 못한다. 하루는 배고파. 그거 중요합니다. 흥부는 노력했어 안 했어? 노력했어. 노력을 했어. 하루는 배고파 오는 자식들을 보다 못한 흥보가 놀보에게 양식을 얻으려 하지만 매만 먹고 쫓겨난다. 흥보는 관가에 곡식을 얻으러 갔다가 매품을 팔면 돈을 준다는 말을 듣고 병영을 찾아가기로 한다. 그렇죠. 이거 매품 파는 것도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조선 후기의 어떤 부패한 사회 체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범죄를 저지르면 본인이 벌을 받아야지. 돈 받고 다른 사람 보고 지금 그 벌을 받으라고 하는 거잖아. 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지? 내가 누구를 때렸어. 그럼 내가 처벌을 받아야지. 그거를 딴 사람 보고 대신 교도소에 들어가라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어떤 사회의 어떤 모순, 구조적 모순 이런 게 어떤 부패한 사회상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매품팔이에서. 그래서 매품을 팔면 돈을 준다는 말 듣고 병영을 찾아가기로 한다. 뭐 병영이라고 돼 있는데 그냥 고을 관할을 찾아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고을 관할을 찾아갑니다. 자, 흥보 마삭 단양 받아 차고. 마삭은 뭐냐면 이게 저기 그 매품을 팔러 거기 병영까지 가야 되는 차비를 미리 성금으로 땡겨 받은 거예요. 원래 25냥인가 그런데 그럴걸? 맞아? 정확하게 몇 냥인지 모르겠는데 그 중에 이제 단양을 땡겨 받은 거지. 뭐 하라고? 차비하라고. 알겠어요? 차비 쪽으로 이제 성금을 땡겨 받은 거예요. 거기 나와 있네. 매품 파는 이 마삭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성금으로 땡겨 받은 거죠. 그래서 얼씨구 즐겁도다 제 집으로 들어가며 애기 어멈 개 있는가. 애기 어멈은 이제 바로 누구야? 아내죠. 개 있는가 문을 열고 이것 보시오. 대장부 한 걸음에 30냥이 들어가네. 그쵸. 뭐 밑에 더 있어요. 흥부의 자부심과 당당함. 그죠? 돈 좀 벌었다고 이제 사람이 좀 어깨에 힘 좀 들어간 거지 이제 흥부가. 흥부 안에 이르는 말이 그 돈은 웬 돈이며 30냥은 웬 돈이요. 총 30냥이네. 그죠? 그 중에서 이제 단양을 뭐 한 거야? 성금으로 땡겨 받은 거야. 나머지 받을 돈 얼마? 20단양이 남은 거예요. 흥보 이르는 말이 천기누설이라. 천기누설 알죠? 이게 뭐 그 점치는 사람들이 괜히 이제 미래를 예언하면 뭔가 안 좋은 일이 닥칠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제 천기누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말부터 앞세우면 이루어질 일이 없으니 그 돈으로 양식 팔아 배불리 질끔 먹고 양식을 팔아서 배불리 질끔 먹고 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흥보 안에 이런 말이 먹으니 줬소만 그 돈은 어디서 났소. 흥보 이르는 말이 본읍 좌수 대신에 그렇죠. 좌수 나와 있죠. 좌수는 이제 오른쪽에 나와 있는데 지방자치구 향청의 우두머리라고 있는데 약간 지방 양반쯤 되는 애요. 알겠어요? 그래서 좌수가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거 대신으로 병영회가 권장 맡기로 30냥에 결단하고 결정하고 뭐 이런 말이죠. 결단. 그렇죠. 거기 나와 있죠. 죄 지은 사람을 대신해서 매를 맞고 돈을 받던 당시의 시대상이 나타납니다. 부패한 사회 구조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이에요. 그죠? 이게 약간 부패한 거고 부패한 시대상 사회상이 나타나죠. 황금 만능주의도 돼요. 마삭도 단양 받아왔네. 흥부 안에 이 말 듣고 기가 막혀 이르는 말이 그놈의 재상도 모르고. 자 거기 나와있죠. 그놈은 바로 누굴 말하는 거예요? 좌수를 말하는 거죠. 걔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도 모르는데 네가 몇 대나 맞을 줄 알고 뭐 이런 말인 거죠. 그치? 저 모습 저 몰골에. 자 저 모습 저 몰골은 바로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위에 나오잖아요. 이것도. 흥보의 모습을 말하는 거 알겠어요? 요 지시어를 잘 보세요. 그가 가리키는 거는 좌수고 저가 가리키는 건 누구? 흥보를 가리키는 겁니다. 곤장 열을 맞으면 곤장 아래 혼백될 것이니 제발 덕분에 가지 마시오. 그래서 흥보의 아내는 되게 착한 여자입니다. 그죠? 요즘 같으면 빨리 가서 어디 터지더라도 돈 받으러 올 텐데. 그죠? 넘어가겠습니다. 흥보 아내는 참 착한 여자입니다. 흥보 이르는 말이 볼기에 구실이 있나니. 볼기는 바로 뭐예요? 엉덩이죠? 엉덩이가 해야 할 역할이 있다 뭐 이런 말입니다. 볼기가 구실이 있단 말이요? 그렇지. 볼기 구실 들어보소.
그 밑에 위에 써 있네요. 볼기에 대한 장황한 사실이 이어질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별로 쓰잘데기 없는 얘기를 반복해서 지금 얘기를 하죠. 그죠? 이거 이제 뭐 약간 반복적인 구성인데 이내 몸이 정승되어 평교자에 앉아볼까? 평교자는 저기 뭐예요? 저거죠. 교자 그 뭐냐 그 가마 같은 거 그죠? 가마에 앉을까? 육판사하였으면 초원위에 앉아볼까? 초원도 마찬가지예요. 뭐예요 이것도? 가마예요. 초원, 교자 뭐 이건 뭐 사복시 관리하면 사복시는 뭐냐면 이건 이제 임금의 말을 관리하는 그 관리 이름이 사복시예요. 오케이? 임금 타는 말에 앉아볼까? 그렇죠. 여기 보면 지금 뭐가 느껴져? 리듬감이 느껴지죠. 몇 번 정도 끊을 수가 있어요? 한 문장이요? 그러니까 몇 개 정도의 덩어리로 문장이 탁탁탁 끊어져요. 한 문장이. 첫 번째 문장이 이내 몸이 정등되어 평교자에 앉아볼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육판사하였으면 초원위에 앉아볼까? 띄어쓰기 좀 많은데 실질적으로 말을 끊어 읽는 거는 한 몇 개의 도막 정도로 끊겨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운체, 몇 음보? 4음보의 율격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겁니다. 오케이? 4음보의 율격. 우리 그 시가문학에서 4음보의 율격이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시조죠, 시조. 시조가 4음보의 가장 대표적. 고려가요는 이제 3음보. 그래서 3음보, 4음보가 우리 약간 전통적 율격이에요. 그래서 그 두 개를 합쳐서 뭐라 그래요? 이제 민요적 율격 이렇게 얘기하죠. 고려가요가 3음보, 뭐 시조는 4음보 이렇게 돼요.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리듬감이 느껴지는 거지. 약간 뭐 요즘 현대어로 뭐 약간 라임 같은 거, 라임이라고 그러나? 랩 같은 느낌이 있는 거지. 이내 몸이 정등되어 평교자에 앉아볼까? 욕판서 하였을 때 초원위에 앉아볼까? 사복시 관료였으면 임금 타는 말에 앉아볼까? 이렇게 셈은 이렇게 안 읽지만 이렇게 실제로 그 하는 애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다음 팔도감사하여 선화당에 앉아볼까? 선화당은 뭐냐 이거 잘 모르겠다 이거. 선화당 무슨 집 이름 같은데. 아 그렇지. 관찰사의 사무보는 정당입니다. 이게 다 오겠냐 이거. 어휘는 원래는 안 나오는데 이거 선화당 이런 것까지는 안 나오는데 안 나올 것 같아요. 가급 수령하여 좋은 가마 앉아볼까? 좌소별감하여 향사당에 앉아볼까? 자 이거 앉아볼까 안 앉아볼까라는 거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지 약간. 그러니까 내 엉덩이는 할 일이 뭐밖에 없어? 매 맞는 거밖에 없는 거야 그죠? 이방 호장하여 작청 좋은 자리에 앉아볼까? 작청 뭐야 이건 또? 아전이 일하던 곳 여기. 그 다음에 소리 명창되어 소리 명창은 알죠 이거? 소리 명창 그 판소리 같은 거 되게 잘하는 사람을 명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리 명창되어 크고 넓은 집 좋은 집 양반 앞에 앉아볼까? 풍요 호걸되어 기생집에 앉아볼까? 서울 이름난 기생되어 가마 안에 앉아볼까? 많은 돈 벌어 부담마에 앉아볼까? 부담마는 또 뭐야? 부담마 안 나왔네? 그러니까 말 이름 종류 같은데요 그죠? 뭐 다른 측에는 이 부담마라고 안 그러고 뭐 다른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말 종류 무슨 적토마 이런 거 있잖아. 뭐 그런 말 종류 같아요. 그래서 좋은 말에 앉아볼 수 있겠냐? 쓸데없는 이내골기 돌려 무엇하단 말인가? 매품이나 팔아먹세. 그래서 약간 길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지? 길게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고요. 뭘까 반복하니까 또 뭐야? 종결음의 반복도 나타납니다. 그죠? 통사구조의 반복, 종결음의 반복, 사음보의 율격, 운문체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오케이? 서술자의 개입은 돼야 안 돼요? 이거 따옴표잖아. 인물의 대화니까 서술자의 개입은 안 되지. 아니 원래는 있잖아. 뭐뭐 보소 이런 거 나오면 뭐뭐 보소 이런 거 나오면 대부분 서술자의 개입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는 따옴표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건 인물의 대화잖아요. 인물의 대화니까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서술자의 개입은 따옴표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직접 말하는 거잖아. 직접. 그래서
다운표는 이게 간접제시기 때문에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흥보 자식들이 벌떼같이 앉으며, 그렇죠. 벌떼같이 모여 앉았어요. 그죠? 아버지 말씀을 들으니 호사가 큼직하고, 호사는 뭐예요?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 크게 이루어진 것 같다. 야, 아버지가 이제 돈 좀 벌으시겠는데요? 이 싸가지 없는 새끼들, 그죠? 이게 그 우리나라 그 고전 소설에 보면 흥보는 자식이 뭐 11명인가 12명인가 뭐 축구단인가 뭐 그 정도 돼요. 어떤 책에 보면 9명이고 야구단이고, 어떤 책에 보면은 11명 축구단이고, 뭐 하여튼 뭐 책마다 좀 달라요. 판본마다. 근데 이제 심청이는 한 명만 나잖아. 이제 근데 여자 그 한 명이 이제 이 흥부 아들 10몇 명보다 훨씬 낫지. 그죠? 옛날부터 그랬어. 내가 봤을 때는 딸이 최고야. 심청이 같은 딸이 최고고, 이런 거지 같은 아들놈 10몇 명 키워봐야 다 뭐야? 호사가 큼직하오. 그러면서 이제 일단 뭐부터 챙겨? 자기 요구부터 챙기죠. 다 거지 같은 놈들이에요, 여기 지금. 그래, 아버지 병영 가신다 하니 날 오동철병 하나 사다 줘. 오동철병 왼쪽에 나와 있죠. 검붉은 빛이 나는 구리로 만든 병이에요. 오케이? 뭐 이건 뭐 별 쓰잘데가 없는 약간 장신구 같은 거를 지금, 그렇죠, 거기 나와 있어요. 허황된 요구, 돈을 벌기 위해서 몇 분파리까지 하는 아버지의 처지를 헤아리지 못하는 철없는 자식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오케이? 흥보 이르는 말이 고이 보선놈의 어디에 차게야. 고이는 뭐예요? 빤스를 말하는 거예요. 속옷. 오케이? 그러니까 거기 왼쪽에 나와 있잖아. 고이 벗은 놈이라는 건 아직 빤스도 제대로 못 차는 어린아이가 홀딱 뻗고 다니는 놈이 오동철병 그런 장신구는 어디다 매달 거냐고. 옷이 있어야지 여기다 이렇게 멋있게 이게 장신구를 매다는데 홀딱 벗은 놈이 너 어디다 매달고 다닐래? 뭐 약간 이런 의미인 거야. 알겠어요? 고의는 뭐 빤스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써있지. 그렇지. 필요하지 않은 물건이다 뭐 이런 말입니다. 의미는 잘 받아서야 알겠어요. 이 의미. 그래서 고의 벗은 놈이라는 건 그가 제대로 왜 의복도 없는 주제에 장신구가 필요하겠니? 뭐 이런 말인 거지. 귀밑머리에 차도 찰터 있고 생갈비를 뚫고 차도 생갈비 여기 가슴에다 여기 무슨 문신처럼 이렇게 차겠대. 나 미친놈이지. 여기 귀밑머리 여기 귀 뚫고 차겠대. 사오기만 사오. 또 한 놈 나앉으며 나는 남수주 비단으로 만든 큰 창호 단벌 사다 주시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남자들 그 큰 창호 두루마기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한 벌 사다라고 그러는데 또 똑같아요. 고이 벗은 놈이 어디에 있게야? 야, 속옷도 없는 놈이 겉옷만 사서 뭐 하냐고. 오케이? 흥복 큰아들 나앉으며 제 동생들을 꾸짖는데 옳게 꾸짖는 게 아니라 하늘에 사무칠 듯 꾸짖어. 옳게 꾸짖는 게 아니에요. 이 새끼도 나쁜 놈이지. 큰아들이 제일 나쁜 놈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에라이 심하구나. 후레 아들 놈들. 후레 자식들. 후레 아들이라는 거 이건 뭐냐면 저기 자라 새끼 뭐 약간 이런 뜻인데, 자라가 이제 그 생물학적으로 이게 뭐라고 그래? 자기 씨가 아닌 애를 이제 키우는 뭐 약간 이런, 그러니까 너가 아빠 아니지 약간 이런 느낌인 거 알겠어요? 너가 아빠가 아니지 약간 이런 느낌. 후레 아들 뭐 이런 뜻이 알겠어요? 후레 자식인데 이게 자라 새끼란 뜻인데 이게 약간 중국욕인데. 에라이 심하구나. 후레 아들 놈들. 아버지, 그렇죠. 후레 아들이라는 말에서 이게 이제 무슨 언어가 나타나는 거야 지금? 그렇지. 평균 언어 뭐 이런 비속어 이런 거 나타나는 것들. 아버지 그렇지 않소. 나는 담배 가죽 탕평채. 탕평채는 뭐야? 나도 잘 몰라. 이 책마다 읽을 때마다 헷갈려. 몰라도 돼. 그냥 담배 가죽 탕평채. 뭐 그냥 좋은 옷 같은 건가 보지. 모초의 한놈과, 모초의 오른쪽에 나와 있죠. 비단 모초로 만든 옷입니다. 한놈과 한포단 허리띠. 한포단은 또 뭐야? 파초의 섬유로 짠 날이 굵은 베인 한포로 된 비단입니다. 그래서 한포단 허리띠, 비단 주머니, 당팔사 끈게요. 당팔사, 이건 당나라. 당팔사는 이게 당나라 무슨 고운 실로 만든 뭐 그런 끈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당팔사 끈을 꿰어서 쇠거울 돌거울을 거기다가 넣어주세요. 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비단, 그러니까 뭐 가죽으로 된 뭐 옷하고 뭐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비단 허리띠에다가, 그다음에 여기 이제 뭐 그 비단으로 만든
당나라 비단실로 꿰매서 그 안에다가 쇠거울하고 돌거울까지 넣어가지고 세트로 갖다 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겠어요? 큰 놈이 가장 뭐야? 제일 그지같지? 무슨 성? 해악성, 그죠? 뭐 흥보 자식들 개판이에요. 그래서 흥보 이러는 말이 내 아무것도 안 찾을 듯이 하더니 단계를 더 높여 하는구나. 너희 놈들이 내 마른 볼기를 대송방으로 아는 놈들이구나. 대송방. 오른쪽에 나와 있네요. 개성상인들을 대송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엉덩이에서 모든 물건이 나오는 줄 아냐? 뭐 이런 느낌인 거지. 알겠어요? 이것도 뭐예요? 해악성이죠. 그죠? 내 마른 볼기를 대송방으로 아는 놈들이구나. 야, 내 엉덩이에서 뭐 컴퓨터도 나오고 뭐 TV도 나오고 그러는 줄 아니? 뭐 약간 이런 느낌? 오케이? 약간 해악성이지 다 이거. 흥보 이러는 말이 애기 어멈 그리하시오. 그리하시오. 그리하시오는 무슨 말이야? 여기 나와있죠. 그렇지. 그렇게 아시오 이런 말이야. 이게 이제 자식들의 요구를 들어주겠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그렇게 알고 계시오. 나는 내일 뭐 하러 가겠다? 돈 받으러 가겠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다른 판본에 보면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옆집에 애가 이걸 들어. 그래가지고 흥보보다 더 일찍 가버리죠.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막상 매품을 팔라 그러는데 못 판 거야. 왜? 자기보다 먼저 딴 놈이 팔고 가버린 거지. 근데 여기는 이제 그렇게 나오진 않고 여기는 그 얘기는 없고 그래서 이제 애기 어머하고 이제 그렇게 아쉬워하고 이제 자 밑으로 내려가서 오기 판서기에서 소설의 특징 아까 얘기했죠? 사음보 율문체 아까 했던 겁니다. 여기 사음보 율문체 운문체 같은 말이에요. 율문체나 운문체나 같은 말입니다. 여기 이제 율문체라는 말을 썼는데 율문이나 뭐 운문이나 같은 말입니다. 율문은 뭐라고요? 운율이 있는 글이고요. 운문은 뭐 운율이 있는 글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흥보와 자식들의 대화에서 나타나는 요소는 이제 해학적 요소입니다. 매품 팔기를 했다는 흥보의 말에 흥보 자식들이 여러 가지 물건을 사달라고 합니다. 큰아들이 더마우는 물건을 사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지 않는 자식들의 철없는 모습들이 웃음을 유발합니다. 그러니까 흥보 자식하고 심청이하고 너무 대조가 돼요. 춘향전, 심청전, 흥부전, 별주부전 이 중에서 이제 애들 나오는 건 흥부전하고 심청전인데 심청이 같은 자식을 낳아줘요. 그죠? 흥부 자식들 다 필요 없어요. 이런 것들. 아들 뭐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매품을 팔러 갔는데 이제 가난자랑이 나오죠. 여기도 이제 해악인데 흥보 병영 내려갈 때 탄식하고 내려간다. 도로는 끝없는데 병영성중 어둠에요. 그렇죠. 이것도 벌써 몇 문장으로 끊어져? 이것도 네 개, 사음보로 끊어져. 이런 식의 그게 되게 많아요. 대부분 단어들은 그 문장들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기가 참 쉬워 이런 것들. 그래서 도로는 끝없는데 병영성중 어둠에요. 조자룡이 강을 넘던 총총만화 있으면 이제 잠깐 가려면 자 조자룡 나와있죠? 거기 삼국지에 나오는 조자룡 헝칼 쓰든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그 창을 되게 잘 썼던 뭐 삼국지에 나오는 조운이라고 그러는데 자룡이 뭐 호구 운이 원래 이름이죠. 조운 그러기도 하고 조자룡 그러기도 하고 장비 있잖아. 장비 유비 관우 장비 알죠? 장비 이제 이름이 뭐야? 장익덕 그러죠. 유현덕 그러고 뭐 그다음에 유비 익덕 관우 운장 조운자룡 뭐 이렇게 그래서 조자룡이 강을 넘던 총총만화 있으면 이제 잠깐 가려마는 몸이 고생스러우니 조그마한 내 다리로 오늘 가다 어디서 자며 내일 가다 어디서 잘고 또 마찬가지죠. 제갈공명 쓰던 축지법을 배웠으면 이제로 가려마는 축지법 그렇죠. 뭐 이거 뭐 도술이에요. 그죠? 진짜 이런 거 쓰는 사람이 있겠어. 제갈공명도 알죠? 어디에 나온 사람? 조자룡하고 같은 데 나오는 사람이잖아. 삼국지. 둘 다 삼국지에 나오는 인물이지. 조자룡, 제갈공명. 제갈공명 그러기도 하고 또 뭐라고 그러나요? 제갈량, 그렇지. 제갈량 그러기도 하지. 여러 날 밤에 병영에 당도하니 영문도 엄숙하다. 그렇죠. 이제 며칠 걸려서 간 거야. 알겠어요? 이게 며칠 걸려서 간 거예요. 그래서 며칠 만에 병영에 당도하니 영문도 엄숙하다. 엄숙하다라는 건 뭐야? 뭔가 이렇게 좀 위압감이 느껴지고 약간 그런 느낌인 거지.
쳐다보니 대장이 지휘하는 깃발이요 내려다보니 순시하는 깃발이로다. 자, 쳐다보고 내려다보고 뭐예요? 표현기법 대부적 표현이라고 써있죠. 도군레의 칠해 보소. 원래 이런 거 나오면 대부분 서술자의 개입이에요. 뭐뭐 하는 거 보소 뭐 이런 거. 도군레의 칠해 보소. 근데 여기는 이제 서술자의 개입. 이것도 약간의 어떤 서술자의 개입이지. 야 이거 이 모습을 봐라 뭐 이런 느낌인 거야. 알겠어요? 뭐뭐 보소 뭐 이렇게. 도군레는 뭐야 여기 나있죠 그렇죠 뭐. 병전의 오른머리의 모습을 봐라. 산짐승털 번거지에 남일광단으로 안을 받쳐 각근고리와 미라기를 따은 궁초로 만든 각근 자감이고. 아니 이거 다 외울 필요도 없어. 그냥 멋있었다 뭐 이런 느낌인 거 알겠어요? 그 다음 반디엽수 군복티를 배에 눌러 매고 날랠 용자라는 글자 떡 붙이고. 여기까지 이제 앞에 배에다 이제 용자 이제 붙인 거예요. 그죠? 오케이? 그래서 흥보 앞에 떡 나서며 넘어갈게요. 에라 이놈 개 안 꺼라. 흥보 마음속에 내가 분명 저승에 들어왔나 보다. 밑에 써있죠. 엄숙한 병의 분위기에 뭘 느꼈다고?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문간에 들어가니 어떠한 사람들이 사오인이 안전번을. 자, 어떠한 사람들은 바로 뭐예요? 몇 번 팔러 온 사람들이에요. 그죠? 같이. 흥보 들어가면 인사하오. 에마오. 에마오는 뭐예요? 또 인사하오. 안녕하시오 뭐 이런 말이지. 마시오 뭐 이런 말인가? 마오는 잘 모르겠다 이거. 마오. 아씨 모르겠다. 나중에 다시 살펴. 거기 뉘라 하오 누구쇼 뭐 이런 말이죠. 나 말씀이요. 조선 제일 가난 흥보를 모르시오? 그렇죠. 자기가 제일 가난한데요, 그죠? 일단 가난해야 과장법입니다. 한 놈 나서며 장자가 무엇하러 가겠어? 장자는 뭐예요? 이건 부자를 장자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부자. 그래서 흥보를 부자라 치면 자신이 더 가난한 사람이라고 지금 밑에 드러낸다 이렇게 써있죠. 흥보 가슴이 끔찍하여. 끔찍하다는 건 뭐예요? 이건 약간 놀랐다 이런 말이에요. 거긴 무엇하러 왔어? 나는 평안도 사방동 동팔풍천서 사는 솔봉애비 모르셔? 25대 가난으로 몇 번 팔러 왔어. 얘는 25대째 가난한 집안이야. 그죠? 재밌죠? 웃겨요 이런 거. 해학성이야 다 이런 거. 또 한 놈이 있다 앉으면. 그렇죠? 뭐 얘는 이름 뭐예요? 김딱지기예요. 나는 경상도 문경땅의 제일 가난으로 46대 호적 없이 남의 겹방살이로 내려오는 뭐야 그 솔봉오비는 25대였잖아. 얘는 지금 몇 대? 46대야. 그죠? 호적 없이 남의 겹방살이로 내려오는. 겹방살이 알죠? 남의 집에 새 들어 사는 거 겹방살이. 김딱지기란 말 듣도 못하였어? 한 놈 나앉으며 이번 매품은 먼저 온 순서대로 들어간다니 그리하옵세. 그쵸? 이거 원래는 이제 먼저 들어온 순서대로 들어가는데 여기 이제 그 사람이 한정돼 있고 매품 파는 거는 이제 사람 몇 명 안 뽑잖아. 그래서 뭘 하게 돼? 가난 자랑을 하게 돼요. 제일 가난한 사람은 불쌍하니까 매품 팔게 해주자 뭐 이렇게. 저분 언제 왔어? 나온 지는 저 지난 장날 아침밥 먹기 전 동틀 때 왔소. 지난 장날 아침밥 먹기 이거 뭐예요? 과장법이고 이게 뭐예요? 거짓말이지 약간. 구라치는 거지 약간. 거짓말. 한 놈 나앉으면 나는 온 지가 10여일이라도 생나무 곤장 한 대 맞아본 내 아들놈 없소. 나는 여기 온 지 며칠이나 됐다고? 10일 넘었다고. 10일 동안 뭐하고 이게 매번 가려고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계속? 말도 안 되는 과장적 표현이죠. 그죠? 흥보 이르는 말이 그리 말고 서로 가난 자랑하여 아무라도 제일 가난한 사람이 팔아 값세. 그래서 가난 자랑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제일 가난해야 뭘 팔 수 있으니까? 매품을 팔 수 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 밑에 써있죠. 무슨 표현? 역설적 상황입니다. 그죠? 그 말이 옳다 하고 저분 가난 어떠하오? 내 가난 들어보. 집이라고 들어가면 사방 어디로도 들어갈 작은 곳이 없어. 닫는 벼룩 쪼그려 앉을 데도 없고. 자, 벼룩이 앉을 자리도 없어. 집이 너무 작아서. 표현기법 뭐예요 이것도? 과장법이죠. 그지?
삼순구식 먹어본 내 아들도 없어. 삼순구식 이거는 이거 박스 하세요. 이거는 여기 들어가 알맞은 한자로 쓰세요. 삼순구식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30일 동안 몇 끼 먹어요? 9끼 먹는 거다. 30일 동안 9끼 먹는 거. 30일 동안 9끼 먹으면 다이어트 쫙쫙 되겠죠, 그죠? 30일 동안 9끼를 먹으면 다이어트가 쫙쫙 될 것 같아요. 삼순구식 이게 박스하고 여기 들어가 알맞은 한자하고 이건 낼 수 있습니다. 아니 뭐 찾아 쓰라고 왼쪽에 6번에 문제도 있네. 아니 벌써 한남 나앉으며 좋게 먹고 살 수는 있겠어? 그래도 너는 30일에 9끼는 처먹네 뭐 이런 말이지. 좋게 먹고는 살겠네? 적응가난 어떠하오? 자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내 가난 들어보. 내 가난 남과 달라 2대째 내려오는 광주산 사발 하나. 사발 알죠? 그 저기 밥그릇 사발 밥그릇 하나 선반에 얹은 지가 8년이야. 자 찬장에 선반 위에 밥그릇이 이렇게 얹어. 이게 광주에서 만들어진 광주산 알죠? 뭐 전라도 광주 뭐 거기서 만들어진 밥그릇인데 선반 위에 올라가 있는 지 8년이야. 한 번도 8년 동안 뭐를 안 먹은 거야? 밥을 못 먹은 거야. 그죠? 그릇을 꺼내가지고 밥을 먹은 적이 없어 얘는. 그래서 8년 이러다 여러 날 내려오지 못하고 아침 저녁으로 눈물만 뚝뚝 짓고 부엌의 노랑지가 밥알을 주우려고 다니다가 다리에 가래톳이 서서 가래톳 이거 뭐 종기 서는 걸 말하는 거 알겠어요? 밥알을 주우려 다니다가 쥐가 다리에 종기가 났어. 왜? 먹을 게 없어갖고. 이게 사람이 푸석푸석해지면은 이게 기름기가 빠지면 약간 부런 같은 게 생기고 피부병 같은 게 많이 생겨요. 쥐도 피부병이 생긴 거 알겠어요? 그래서 가래톳이 서서 종기를 터뜨리고 들어온 지가 석 달이 됐대. 우리 집 쥐는. 말도 안 되죠. 이미 쥐가 죽어도 죽었겠다. 그죠? 좌우 들으신 바 내 신세 어떠하오. 김딱지기 썩 나앉으며 거기는 참으로 장자라 할 수 있어. 야 너네들 진짜 부자네. 내 가난 얘기 들어볼래? 뭐 이렇게. 야 너네들 참 부자네. 뭐 이렇게요. 내 가난 들어보. 조그마한 한 칸 초마 발 뻗을 길 전혀 없어. 우리 아내와 나와 둘이 앉고 누워있으면 내 상투는 울 밖으로 우뚝 나가고 우리 아내 궁둥이는 담 밖으로 알궁둥이를 보이니. 왜 알궁둥이를 보여요? 옷이 없으니까. 옷도 없고 둘이 끌어안고 있으면 집이 이렇게 있으면 둘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있잖아. 집 이런 것도 없겠지. 뭐 이것도 없겠지. 그래서 한 명의 엉덩이가 뭐야? 이게 밖으로 이렇게 엉덩이가 보이는 거 알겠어요? 그 지나가는 동네 애들이 이제 어떻게? 어디서 알궁둥이가 보이니 동네에서 숨바꼭질하는 아이들이 우리 안에 궁둥이 치는 소리가 4월 8일 반등다는 소리 같고 애들이 지나가면서 한 번씩 치는 거 알겠어요? 이렇게 야 탁탁 치는 이게 뭐 하는 소리 같다고요? 그 4월 8일 저기 부처님 오신 날 알죠? 거기 등 달잖아. 그 등 다는 소리하고 비슷하고 집에 연기가 나지 않은 지가 3년째 되었어. 좌우 들으신 바 내 신세 어떠하오. 아무 목득의 아들놈도. 목득의 아들놈 이거는 해석이 안 돼. 이건 그냥 목득의 아들이 그냥 뭐 이거 선생님도 많이 찾아봤는데 목득의 아들 그냥 어떤 놈도 뭐 이런 뜻으로 대충 해석하세요. 그래서 아무 어떤 놈의 아들도 못 팔아갈 거다. 그러니까 나 빼면 아무도 못 팔 줄 알아? 몇 푼 못 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아무 목득의 아들놈도 못 팔아갈 것이니 이놈 아주 거기서 개정을 먹더래다. 개정을 먹는다 이것도 있잖아. 약간 관용적 표현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막 그러니까 배째다 뭐 이런 식으로 하더라 이런 말인 거야. 알겠어요? 이것도 무슨 표현이야? 밑에 써있죠.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서술자의 개입입니다. 그죠? 편집자죠? 논평입니다. 이놈 거기서 아주 개정을 먹더래. 이놈이 가리키는 건 바로 누구예요? 김딱지기지. 김딱지기 우승한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김딱지기가 몇 품을 팔게 돼요. 그래서 이놈 아주 거기서 개정을 먹더더라. 흥보 숨숨 생각하니 자기에게는 어느 시절에 차례가 들어올지 몰라. 근데 앞에 보면 있잖아. 흥부가 저기 그 놀부한테 쫓겨나가지고 집 지어요. 그 집 짓는데 여기 김딱지기 집하고 비슷해. 그 흥부하고 마누라하고 그 누워서 자는데 머리는 바깥으로 나가 있고 엉덩이 이게 김딱지기가 지금 나오잖아. 근데 원래는 흥부가 맨 처음에 집 지을 때도 이렇게 그 옥수수 수수 땅 꺾어가고 집 짓는데 그 약간 과정적 표현으로 그냥 또 써먹죠 여기서.
원래 앞부분에 좀 있어요. 그다음에 이 집이 이제 워낙 가난하니까 애들이 옷이 없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포대기 같은 거 이렇게 하나 씌워요. 그래서 여기 다 목만 이렇게 내놓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목만 이렇게 열 몇 명이 그 묘사가 그렇게 나와요. 이게 흥부집도. 그래서 애가 열 몇 명인데 9명인가 열 몇 명인가 그런데 한 명이 이제 똥 마려우면 어떻게 돼? 다 같이 가야 되는 거야, 그죠? 다 가난 뭐 이런 거 나타나는 데는 아주 이골이 나 있지 이 책이. 자, 흥부 순수 생각하니 자기에게는 어느 시절에 차례가 들어올 줄 몰라. 동무님 내 매품이나 잘 팔아. 동무 알죠? 이래 동무 친구 뭐 이런 말이죠. 동무 친구. 근데 요즘은 동무란 말 안 쓰지. 왜 안 써? 북한 말처럼 들려요. 이게 순우리말인데 동무가 사라져 버렸죠. 이제 동무라는 말이 북한 놈들 때문에 이제 우리 순우리말이. 친구는 한자어잖아. 동무님 내 매품이나 잘 팔아가지고 가시오. 나는 돌아가고.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포기한 거예요, 그죠? 오케이? 오른쪽에 나와 있네. 아무 목둑이 안 울름도 못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 목둑이라고 돼 있는데 그냥 뭐 어떤 놈도 이렇게 대충 해석하면 돼요. 목둑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뭐 해석도 잘 안 돼요. 알겠어요? 자, 가난자랑 장면의 효과 나와 있죠. 인물 1의 처지 벽조도 힘들 데가 없고 작은 집에 살고 30일 동안 9끼 먹었다. 인물 2 8년 동안 음식 담는 사발 쓴 적이 없고 부엌의 쥐가 밥을 차다니다 돌아다니다 병이나 누웠어요. 김딱지 몸이 집 밖으로 빠져나오는 좁은 집에 살며 밥을 하지 못해서 집에 연기가 나지 않은 지 3년이 되었습니다. 내가 봤을 때 인물 2가 제일 길지 않냐. 그래도 8년 동안 사발을 안 썼대잖아. 모르겠어. 어찌됐든. 그래서 인물들이 자신의 처지를 과장하게 표현해서 웃음이 나타납니다. 이런 거 같아요. 이제 다 끝났어요. 마지막입니다. 거기 아까 그 서술자의 계획 잘 보세요. 서술자의 계획 거기. 하직하고 돌아오면 탈식하고 집에 들어가니 흥부하네 거동보소. 그렇죠. 여기 또 나왔네요. 거동보소. 이거 나온 거예요. 서술자의 개입이에요. 오케이. 판소리 창자의 말투인데 같은 말입니다. 서술자의 개입 뭐라고요? 편집자적 논평 이렇게 얘기합니다. 판소리 창자의 말투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왈칵 뛰어 달려들어 흥부소매 검쳐잡고 듣기 싫을 정도로 크고 설게 울으며 하늘이 사람들을 세상에 나게 할 때 반드시 자기 할 일을 주었으니 생기는 대로 먹고 살지 남 대신으로 맞을까 에고 서름이야. 흥부하는 되게 착한 여자예요. 그죠? 돈 받아왔어 라고 얘기하지 않고 누구 걱정부터 해주고 있어? 남편 몸부터 걱정해주고 있잖아. 이런 흥부랑 결혼한 요즘 여자들은 대부분 이제 빨리 쿠팡 알바라도 가라고 하겠죠. 그죠? 자, 에고 서름이야. 이렇듯 설계오니 흥부 이르는 말이 애기어머 물지마소 애기어머 물지마소 영문에 들어가니 세상에 가난한 놈 모두 거기 모두 모여 내가 나는 거기다 비교하니 장자라 일컬을 수 있어. 장자 또 나왔네요. 뭐라고요? 큰 부자를 장자라고 그래요. 매도 못 맞고 들어왔네. 흥부하네. 이 말 듣고 얼씨구나 즐겁도다. 우리 남군 병영 내려갔다 매 안 맞고 돌아오니 이런 영화가 또 있을까. 그렇죠. 그 밑에 써있죠. 돈보다 남편의 안위를 더 중요시 여기는 흥부하네의 착한 마음이 나타납니다. 오케이. 배고픔을 생각하여 음식 노래 불러보자. 무슨 밥이 좋던게요. 보리밥이 좋거든. 무슨 국이 좋던게요. 비직국이 좋거든. 비지 알죠? 두부 찌꺼기 그걸 이제 비지라고 그러죠. 비지찌개 뭐. 그래서 비지죽이 좋거든. 음식을 맛있게 하여 먹으면 게장국에 늙은 호박을 따놓고 숭늉에 넣고 춧가루를 많이 치고 들기름을 많이 쳐. 사곰은 괴곰이 먹을만하고 사곰은 괴곰이 먹을만하다. 왼쪽에 나와있네요. 몰라. 뭐 곰국이 먹을만하다. 뭐 설렁탕이 먹을만하다. 뭐 대충 이런 얘기인 것 같아. 이런 거 몰라. 솔직히 하도 옛날 말이고 그래가지고 몰라. 이거 잘 쓴도. 시험에 안 돼. 이런 거는. 사곰이 괴곰이 먹을만하고 이만큼 시장할 때는 들깨깨묵 두어 둘레 좀 먹고 찬물 대싸발줄 먹었으면 든든하들 텐데 뭐 이런 말이죠. 든든거든. 자,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흥부하네 오는 말이 우정
우정은 뭐예요? 이건 일부러 뭐 이런 말이죠. 우정, 일부러. 이건 현대에도 쓰는 말이에요. 약간 사투리. 우정, 일부러. 가장 애중자식. 애중은 뭐예요? 사랑하는 뭐 이런 말이죠. 가장 사랑하는 자식을 배골리고 못 입히는 내 서름을 의논컨대 피눈물이 반죽되면 아황과 여영의 서름이요. 거기 써있죠. 원통한 일을 당하거나 비극적으로 죽은 인물을 아왕과 여영,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왕소군, 반처벼, 우미인, 하씨 연려들을 지금 열거적으로 쭉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국 뭐를 통해서 고사에 나오는 여인들이에요. 오케이? 다 중국 고사에 나오는 여인들이에요. 아왕과 여영은 그 무슨 순임금 마누라인가 그렇고 둘이 자매인데 자매가 한 남자를 뭐 결혼했던 그럴 거야 아마. 아황과 여영 의서름이요. 홍고가를 지어내던 왕소군의 서름이요. 그렇죠. 왕소군은 이건 이제 유명한 여자죠. 중국 그 사대미인에 들어가잖아. 한번 해주지 않았냐 이거? 중국 사대미인 있다고 저기 심어 나간 수화 폐월 이런 말. 이 서씨 이 나간이 이제 왕소군이고 수하에 이제 양귀비 그다음 폐월이 이제 초선이고 안 해준다 이거 한 번도. 서씨가 얼마나 예뻤는지잖아. 얘가 그 물가에 이렇게 가면은 물고기가 기절을 해. 우와 서씨 이러면서 그래서 알겠어요? 서씨는 또 그리고 또 저것도 있어요. 효빈이라고. 이 여자한테는 효빈이라는 말도 있죠. 효빈이 뭐냐면 이게 이 여자가 이제 그 위장병이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얼굴 이렇게 찡그리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요. 근데 그게 그렇게 이뻤대. 그리고 이 여자가 이제 얼굴 찡그리는 게 효빈인데 그 온 동네 여자들이 있잖아. 다 찡그리고 다니는 거야. 이렇게 이뻐 보이려고. 그 효빈은 무슨 뜻이야? 이게 남미 이제 약간 그 뱁새가 황새 쫓아가다가 뭐 가랭이가 찢어진다 약간 그런 느낌? 그런 단어고. 이 왕소군이 이제 나간인데요. 이게 이제 기러기에 비유되는 여자죠. 이제 이 여자가 이제 저기 흉노족한테 끌려가지고 흉노족 저기 중국에 있잖아. 이 여자가 되게 예뻤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옛날에는 증명사진이 없고 그림을 그려야 되잖아. 근데 이 여자가 이제 돈이 없으니까 그림을 별로 안 예쁘게 그린 거야. 그 화공이. 근데 이제 저기 중국에 이제 그 흉노족이 이제 한 나라에 와가지고 야 너 후궁들 중에 좀 안 예쁜 애 있으면 나 한 명 줘 그랬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 골라낸 게 이제 왕소군인 거야. 왜? 초상화가 별로 안 예쁘니까. 근데 막상 여자가 나타나니까 뭐야 무지하게 이쁜 거야. 황제가 빡 돌았지요. 저렇게 예쁜 애를요.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약속했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 그래서 흉노 왕한테 주고 그 사공하고 다 죽여 그림 그린 애들 다 죽여버리고 뭐. 그래가지고 이제 흉노한테 끌려갔는데. 고향을 그리워하죠. 근데 고향을 그리워하는 게 이제 날아가던 기러기하고 이제 많이 비유가 돼요. 고전문학 같은데 기러기가 이제 철새잖아. 그래서 고향 뭐 이런 거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얘가 이제 나오면 이제 기러기가 이제 떨어지는 거지. 우와 왕소군 하면서 이제 너무 예뻐갖고 양귀비는 알죠. 양귀비는 뭐 워낙 유명한 여자니까. 근데 얘가 이제 꽃 옆에 가면 이제 수화 뭐야 꽃이 부끄러워하죠. 그다음에 폐월 이건 초선인데 저기 그 삼국지에 나오는 여포하고 연결되는 그 동탁 중인 뭐 그런 얘는 이제 실존 인물은 아니고 약간 소설 속 인물이죠. 가상 인물인데 얘가 이제 춤을 추면 이제 다리 숨어요. 다리 부끄러워해가지고 뭐 그래서 폐월 나라를 기울이는 뭐 아름다움 뭐 이런 것도 있죠. 그 뭐라 그래 경국 지색 뭐 이런 말도 있고 그러니까 미인을 지칭하는 말들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홍고가를 지어내도 왕소군의 서름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고향을 그리워하던 여자 뭐 이런 겁니다. 오케이? 다 중국 고사를 번떠서 그냥 쭉 열거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 장신군 중 꽃이 피니 반처벼의 서름이요. 반처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저기 한나라 궁녀 뭐 얘기고 옥으로 장식한 장막 속에 죽으니 우미인의 서름이고요. 우미인은 저기 그 항우의 여자죠. 항우 몰라요? 항우? 유방하고 항우가 있었잖아. 중국을 놓고 다퉜던 옛날 고대 시기에 초나라하고 한나라 몰라요? 장기에 보면 그 빨간 말하고 파란 말 있잖아. 그 초나라하고
초나라하고 이게 초안지잖아. 그래서 이 초나라가 이제 저기 항우고 한나라가 이제 유방이죠. 둘이 맨날 싸우다가 이제 마지막에 누가 이겨? 한나라가 이기잖아요. 그래서 그 항우의 여자였던 우희라고 그러는데 우민이 이제 죽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옥으로 장식한 장막 속의 주준이 우민의 서름이요 목을 잘라 절사하니 하시 열려의 서름이요. 하시 열려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죠. 하시 열려준 뭐 그래가지고 그 절사 밑에 나와 있죠. 절개를 지켜 죽었다 뭐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만경창파 너른물을 말말이 다대인들 만경창파는 바로 뭘 말하는 거예요? 넓은 바다, 넓은 강 뭐 이런 걸 만경창파라고 그래요. 오케이? 넓은 파도 뭐 이런 뜻인데 넓은 파도, 넓은 바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너른 물을 말말이 다 대인들 말말이 다 대인다라는 건 뭐냐면 이게 말말이라는 건 저기 뭐야 이게 그 한 말, 두 말 뭐 이런 말이잖아. 단위를 말하는 거야. 이 뭐 몇 수십 킬로를 다 이렇게 잰다고 한들 뭐 이런 말이 알겠어요? 말말이 다 대인다라는 건 그거를 다 그 비교해 본다고 한들 뭐 이런 말이 알겠어요? 끝없는 인의 소름을 어디다 하소연할꼬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리법이죠, 그지? 서리, 열거, 뭐 약간 과장도 좀 있고요, 알겠어요? 뭐 표현기법들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흥보 역시 슬퍼 샘물같이 솟아 나오는 눈물 가랑비같이 그렇죠. 여기도 나와있죠. 직유와 과장이 나와있습니다. 그지? 흩뿌리며 목이 막혀 기절하더니 다시 살아나서 들릴 듯 말 듯한 말로 겨우 내어 기운 없이 가는 목소리를 찬양하게 슬피 울며 만류하며 만류 알죠? 말리면서 뭐 만류하여 이런 말이 마음만 옳혀먹고 의롭지 않은 일 아니하면 장래에 한때 볼 것이니 장래에 한때 볼 거라는 건 뭐야? 때가 좋은 때가 올 거야 이런 느낌인 거예요. 알겠어요? 장래에 한때 볼 것이다라는 건 나중에 장래에 좋은 때가 올 거야 이런 느낌이에요. 오케이? 서로 말고 살아나세. 뭐 의지적 자세죠. 그죠? 그래서 뭐 거기 써 있잖아. 나중에 복을 받게 될 것을 감시한다고 그랬을 거. 부부 앉아 탄식할 때 청사는 높이 솟아있고 온갖 꽃이 화려하고 찬란하게 피어 있는 때 접동 두견 꾀꼬리는 접동새하고 두견새는 같은 새예요. 이게 무슨 정서예요? 한의 정서 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민족의 정서. 접동새, 두견새 뭐 귀촉도, 자규 뭐 이런 말 써요. 알겠어요? 김소월의 시 중에서 그 접동새라는 시 있잖아. 접동, 아우레비 접동 뭐 이런 시도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한의 정서 뭐 이런 걸 표현하는 거고. 뭐 꾀꼬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별 뭐 한 뭐 이런 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때를 찾아 슬피우니 네 아니 슬퍼하리. 그렇죠. 맨 마지막 문장 뭐뭐 아니 슬퍼하리. 이것도 뭐예요? 서술자의 개입, 편집자죠. 논평입니다. 오케이? 접동새, 두견새, 꾀꼬리도 같이 슬퍼할 거야 라고 서술자가 편집자가 직접 얘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밑으로 내려가서 판서리계 소설의 특징 흥보 안에 거덩버섯. 그렇죠. 이게 서술자가 독자에게 말하거든. 이게 약간 따로 보기도 하는데 그냥 같이 봐도 돼요. 이게 서술자가 뭐 작품에 참여한다는 건데 결국 편집자적 논평 같은 말로 봐도 됩니다. 그 다음에 흥보 부부의 대화, 배고픔을 느끼기 위해서 음식노래를 불렀고 가난한 처지를 서러워했고 장래에 대한 희망을 품었습니다. 웃기면서도 슬픔과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는 내용입니다. 오케이? 넘어갈게요. 66쪽에 뭐 이건 안 해도 되겠죠? 이건 혼자 할 수 있죠? 66쪽에 뭐 가로놓기 해보세요. 이거는 67쪽에 학습활동 잠깐 볼게요. 학습활동 자 다음 질문에 답하면 이 소설의 주요 사건을 정리해보자. 흥보가 몇 번 팔기로 결심했다. 몇 번을 팔아 돈을 벌기 위해서 흥보의 말을 듣고 자신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자기 물건을 사다 달라고 했죠. 사람들이 서로 자기가 몇 폰을 팔겠다고 했다. 몇 폰을 팔 사람을 정하려고 흥보가 정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가난 자랑이죠. 흥보가 몇 폰을 팔지 못하고 돌아온 가격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워낙
가난 자랑을 잘해서 그죠? 흥부가 몇 번을 팔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흥부가 몇 번을 팔지 못하고 집에 들어오자 아내는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 기뻐했죠. 그죠? 착한 흥부만 나옵니다. 자, 2-1을 참고해서 이 소리에 등장하는 인물의 성격을 말해보자. 흥부, 가장으로서 책임감이 강하다. 흥부 안에 남편에 대한 애정이 깊다. 자식들, 절딱서니가 없다. 넘어가겠습니다. 68조. 이 소설을 바탕으로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을 알아보자. 자, 이 내용이 정승대의 평균사에 앉아볼까, 육판사였으면 초원이 앉아볼까,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운율감이 느껴지는 문장. 율문체라고 그랬어요. 그죠? 운문체, 율문체. 그 다음에 하직하고 돌아오며 산식하고 집에 들어가니 흥부 안에 거동보소. 판소리 창자의 목소리가 나타난다.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그냥 뭐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그래도 돼요. 서술자의 개입이라고도 많이 해 다른 책에서는. 이 책은 근데 두 개를 구별하고 있네요. 서술자의 개입하고 판소리 창자의 목소리하고. 오케이. 그 다음 2번 밑으로 내려가서 다음 설명을 참고해서 판소리계 소설의 언어적 특징을 합니다. 판소리계 소설은 서민층은 물론 양반층 이래까지 폭넓게 활용되었던 판소리 대본이 판소리 사설을 바탕으로 형성되었다. 이에 판소리계 소설에서는 서민층이 사용하던 일상어와 소고가 나타난가 하며 양반층이 수용하던 주로 사용하던 한자어나 한문토의 표현들이 시작됐다. 흥보가 자식들과 대하는 부분에서 후레아들 논과 같은 뭐가 나타나요? 비소고가 나타나죠. 아황, 여행과 같은 중국 고사 인물과 어려운 한자가 재사용된 것은 양반층의 언어가 나타납니다. 오케이?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가서 이 소설에 나타나는 해악과 풍자에 대해서 알아보자. 자, 매폰파리 장면이 나타나죠. 위의 장면이 웃음을 유발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해악적 편이죠. 위 장면을 통해 비판할 수 있는 당대사회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물질주의 가치관, 황금만능주의, 그 다음 또 윤리의식의 약화, 사회질서가 무너집니다. 오케이? 3번 다음은 이 소설의 다른 부분이다. 이 부분에 제시된 풍자일반 대상과 방법을 말해보자. 이건 이제 맨 앞에 부분인데 이 소설에서 맨 앞에 부분 말하는 거죠. 놀보는 심사가 고약하여 사람마다 5장 6보인데 놀보는 5장 7보였다. 이거 뭐라고 그래요? 언어 유희라고 그래요. 오케이. 말장난. 언어 유희는 몇 가지가 있어요? 이 책은 그렇게 잘 나오는 편은 아닌데 저기 뭐야 춘향전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나오죠. 언어 유희 이제 말장난인데 언어 유희는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만들게 돼요. 첫 번째는 뭐예요? 동음 이의어를 통해서 얘기하죠. 동음 이의어를 통해서 너희 서방이지 남방이지 왔다 뭐 이런 거. 원래 이제 서방이 이제 서방님이잖아. 근데 서쪽 방향 뭐 이렇게 동음 이의어를 통해서 말장난해요. 이게 그 춘향전에 보면 이몽룡이 오는데 그 허름한 차림을 하고 온단 말이야 이몽룡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춘향이 엄마였던 월매가 춘향이한테 너희 서방이지 남방이지 왔다 뭐 이렇게 얘기해. 이게 이제 동음 이의어를 사용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뭐가 있냐면 유사음을 이용하는 게 있어요. 이건 이제 되게 많이 쓰죠. 유사음 이용하는 거. 쌤 성이 이제 신씨잖아. 쌤 별명은 대부분 신발 아니면 신라면 뭐 이런 거였어. 그죠? 음이 비슷한 것 같다가 이게 별명 같은 데 되게 많이 쓰죠. 유사음 이용. 그다음 세 번째가 이제 도치를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것도 춘향전에 보여요. 춘향전에 보면 있잖아. 그 암행어사 출도하고 난 다음에 변사또가 막 도망가는 장면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추워라 문 닫아라 뭐 아니다 바람 닫아라 문 들어온다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원래는 뭐야? 문 닫아라 바람 들어온다잖아. 근데 이제 바람 닫아라 문 들어온다 뭐 이런 표현 뭐 이렇게 말을 그러니까 바꿔갖고 순서를 바꿔갖고 당황하는 것이 이제 뭐 그게 웃기다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그래서 해악적 표현을 드러냅니다. 뭘 통해서? 언어 유희를 통해서. 여기는 그쵸 5장 6보 5장 7보 이건 뭐예요? 이거는 유사음을 이용한 언어 유희죠. 5장 6보 5장 7보 이렇게 말장난하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남보다 한 더 있는 것은 심사보였다. 심사보 심술보지 심술보. 놀부가 심사보 가지고 평생 행세를 하되 꼭 이렇게 하겠다.
대장군방에서 나무 베기, 잠자는 놈 눈썹 뽑기, 초상난데 춤추기와 불 붙는 집 부채질과 무덤대를 수시로 뽑기. 무덤대가 뭐예요? 이거는 잔디를 떼라고 그래요, 그죠? 알죠? 무덤 잔디 뽑아. 그럼 뭐가 돼? 민둥산이 돼. 무덤이 황량해지잖아. 그래서 무덤대를 수시로 뽑기, 곧사등이 뒤집어 놓기, 상여 맺는 정강이 차기, 옹기진 고인 잡대기 차기, 오줌 누는 놈 멱살 잡기, 하품하는 놈 재집어 놓기, 글 쓰는 놈 엽기를 쑤시기, 장에 가면 억지 흥정, 집에 들면 도적지를 주의하로 일사문이 형제 우애를 알소냐 알겠느냐. 이것도 마찬가지죠. 형제 우애 알소냐 이것도 뭐예요? 편집자죠? 논평, 서술자의 개비의 맨 마지막 문장, 그죠? 그래서 풍자의 대상은 이제 당연히 놀부고요. 언어 유희도 있고, 열거도 있죠. 열거, 과장, 해학, 뭐 이런 걸 통해서 뭐 하고 있어요? 풍자를 통해서 비판하죠. 그죠? 놀부에 대한 비판을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 했네? 미스터 방 이거 하나? 저 모르겠어요.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일단 홍보점까지만 하겠습니다. 미스터 방은 뭐 들어가면 하고 안 들어가면 말고. 진도 나갈 게 없어 근데. 미스터 방 이거 할 것 같은데 이 진도가 너무 없어서 너네가 이번에 기말에 뭐 진도가 없어. 공론보고서 하나 썼고 공론보고서 그 다음에 홍보점 또 뭐 할 건데 뭐. 맞춤법 아직 들어가지도 않은 맞춤법. 근데 맞춤법 들어가면 이제 문제가 좀 많겠다. 좀 어렵긴 하지. 맞춤법 뭐 들어가냐? 아직 들어가지도 않는데. 기말이 너무 문제될 때도 없고 진도가 너무 좀 형편없어. 그렇다고 너네가 무슨 너네 학교가 프린트로 나가는 학교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그 맞춤법 프린트 안 주신대요. 맞춤법 프린트는 안 주시는데 따로? 네. 그럼 학교 책으로 그냥 끝났네? 그리고 그 대신 그 교과서 맨 뒤에 있는 그 언문 규정 같은 게 따로 있는데 그거 참고해서 안 돼요. 그 프린트 준다는 거잖아. 어문 규정이 교과서. 근데 교과서 그냥 맨 뒤에 있는 교과서 맨 뒤에 있는 거? 교과서 맨 뒤에 있는 거? 네. 너네 교과서 맨 뒤에 있는 거? 그럼 프린트로 한다는 얘기네 결국은. 그게 프린트가 아니고 그러니까 교과서 맨 뒤에 있는 걸 한다는 거잖아.